전통문화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의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전통음악의 장단에 대해서 또 배워보나요, 원장님? 네. 이 장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일정한 길이의 특정한 리듬 패턴을 이제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빠르기라든지 박자, 또 어떤 그 리듬의 강약이라든지 호흡 같은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이 장단의 연주를 이제 장구가 맡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장구라는 것이 장단의 연주에 있어서 우리 전통음악 연주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단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하는 박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장단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장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이거를 말씀을 나눠보면서 서양 음악은 메트로놈에 일정하게 박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음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드미컬하고 그런 장단과 박자가 있어서 이렇게 런닝머신 하듯이 점점 빨라지고 이렇게 호흡이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장단이라는 게 우리 음악에 굉장히 핵심적인 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장단이라는 것을 우리 음악에서 뺀다 그러면은 우리 음악은 이제 죽은 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서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그런 박자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양 음악의 박자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박자가 몇 분 기본 음표가 8분 음표냐, 4분 음표냐. 그 길이를 이제 기본 단위를 이제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몇 박으로 돼 있느냐, 3박으로 돼 있냐, 4박으로 돼 있냐, 또 12박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빠르기가 개념이 없어요. 4분의 3박자로 해서 어떤 빠르기로 할지 빠르기를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이제 리듬의 강약이 없죠. 기본적인 리듬의 단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악보에 보면은 뭐 부드럽게 세게 그런 그렇죠. 게 또 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표시를 해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속에 무슨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장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빠르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빠르기로 해라는 것이 이제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박자는 몇 박자로 구성이 돼 있고. 흔히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진몰이 장단 그러면은 굉장히 막 빠른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그렇죠. 자진몰이 장단하면 이미 빠르기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어떤 빠르기로 연주를 해라 이런 것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자진몰이 장단이면 특정한 리듬 패턴이 그 장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박수 따단 따단 따 이런 거는 리듬 패턴이에요. 리듬 패턴과 빠르기 박자가 이미 거기에 함축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장단에서 또 장구가 핵심적이라고요, 원장님.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장구라는 것은 이 장단을 연주하는 데 최적화된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구를 보면 왼손으로다가는 이제 그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채편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채로다가 이제 채편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리듬 형태를 완벽하게 장구만으로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구가 이제 장단 연주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물놀이 배울 때도 처음에 그런 장단을 배우는데 처음에 먼저 배우는 게 장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구를 배우면서 구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배우죠. 장단을 이제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잘하게 되면은 뭐 꽹과리라든가 다른 악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장구를 갖다가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단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 국거리 장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거리 장단이다 하면은 12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분 음표가 12개가 모여서 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빠르기는 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요런 빠르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호흡을 몇 번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둘, 셋, 넷. 호흡을 4번을 하도록 거기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국거리 장단에 또 부음으로다 또 리듬 형태가 또 따로 있죠.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이렇게 이제 리듬의 강약이 정해지면서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거리 장단을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속에는 이제 빠르기라든가 뭐 또 호흡이라든가 리듬의 강약이라든가 어떤 리듬 형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로 그 국거리 장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이제 잘 아시는 라틴 음악의 뭐 탱고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장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라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탱고는 일단 알거든요. 그런 거네요. 근데 그 탱고 리듬이 그 장단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탱고도 그 특정한 그 이제 빠르기가 있잖아요. 빠르기가 있고 리듬의 강약이 있고 또 리듬 형태가 있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장단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장단이 이제 반복이 되고 연주가 되면서 음악이 이제 점점 흥이 나고 신명이 오르면서 이제 고조되는 그런 그 우리 장단과 어떤 똑같은 형태의 이제 발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서양 음악은 박자와 메트로놈 그런 게 주다 보니 네. 피아노 혼자서 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거 혼자 하면 좀 심심한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장구만 있으면 그러면은 장단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겠어요, 원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단이 이제 많이 발전된 나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음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고 이제 또 한 나라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인도 음악이 이 장단이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단은 우리 국거리나 자진몰이 장단과 거의 같은 장단들도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장단이 잘 발달이 돼 있고 이 인도 음악을 보면은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산조처럼 그런 장단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도 음악과 우리 한국 음악은 정말 닮은 게 많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음악에서는 어떤 장단적인 것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쉽지는 않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그런 한국무용 전공하는 친구들도 장구를 배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춤을 추는 사람들이나 또 노래를 하는 사람들, 또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단을 모르면은 춤을 갖다가 제대로 출 수가 없어요. 그 장단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을 모르고서 춤을 추게 되면 이제 마치 보릿대가 춤추는 것처럼 이게 재미가 없겠죠. 또 악기를 연주를 할 때도 장단의 흐름을 모르면은 아주 무미건조한 음악이 되겠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장구가 춤에는 잘 어울리는데 장구 반주만 있어도 한국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판소리를 하기에 장구는 좀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소리에는 이제 장구 대신에 소리북이라는 것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물놀이 북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건데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거기도 이제 채편과 북편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연주법이 있는데 그래서 판소리에서는 이제 소리북을 사용을 해서 반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단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장단이 가장 중요하고 장구를 모르면은 우리 음악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단 속에는 장단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고, 달고, 맺고, 풀고
이런 그 구성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재된 원리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낸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리듬을 이제 제시한다는 것이죠. 리듬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제 단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발전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내고 달고 제시하고 그걸 발전시킨 다음에 맺고 풀고 이 발전된 리듬을 갖다 고조시켜서 맺어주는 거죠. 맺어주고 그것을 다시 이제 긴장이 이제 쌓인 것을 다시 이완시켜서 풀어주는 그런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그런 네 가지 과정이 이제 장단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계절로 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봄에는 이제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크게 되겠죠.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그것을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이제 쉬고 이런 그 과정과 이 장단의 원리도 역시 똑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그거를 특성에 맞게 잘 해야지 또 그 감칠맛이 산다 그러나요? 듣는 그렇죠. 사람은 좋겠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의식하지 않고 단순히 장단을 갖다가 리듬 형태로만 연주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장단의 흐름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깊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진양조 장단이 유명하더라고요, 원장님. 네. 근데 이제 이 진양조 장단은 주로 이제 판소리에서 많이 쓰이는 장단이죠. 또 민요에서도 쓰이는데 이제 민요는 특히 이제 뭐 육자백이라든가 이런 아주 느린 음악에서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진양조 장단은 이제 6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박의 길이가 약 2초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느린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양조 장단은 느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슬픈 장면 또 슬픈 마음을 갖다 이제 표현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빠르기가 조금 빨라지면은 중머리 장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머리 장단은 12박 장단으로 돼 있는데 덩덕 쿵덕덕 쿵 덩덕 쿵덕 더럭덕 쿵쿵떡 쿵쿵 이렇게 이제 12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머리 장단은 주로 이제 어떤 자연의 풍경을 이렇게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평온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제 서술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중머리 장단이 조금 빨라지면은 이제 중중머리 장단이 돼요. 덩덕 쿵덕덕 쿵쿵떡 쿵쿵 해서 중머리 장단하고 거의 비슷하죠. 다만 속도가 조금 빠르면서 이제 새로운 장단이 리듬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머리 장단은 이제 경쾌하기 때문에 뭐 활달한 장면이라든지 또 춤추는 장면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고 이 중중머리 장단이 조금 빨라지면은 덩덩 쿵덕쿵 아니 이제 조금 빨라지면 덩쿵 쿵덕쿵 해서 이제 자진머리 장단으로다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진머리 장단은 좀 이제 판소리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나열을 한다든지 긴박한 장면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자진머리 장단이 조금 더 빨라지면 덩더덕 쿵덕쿵 덩더덕 쿵덕쿵 해서 아주 이제 빠른 장단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주 급박하고 이제 분주한 장면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고 이 자진머리 장단까지는 3분박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쉬머리 장단은 이 3분박이 2분박으로 바뀌면서 아주 빠른 그런 빠르기의 음악으로 이제 변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선생님 장단이 느린 장단과 빠른 장단이 있으면 그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이 되면은 리듬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느린 장단으로 빠른 장단으로 이렇게 점차 변화가 될 때 리듬 형태가 물론 변하죠. 변하지만은 그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르기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리듬 형태가 살짝 바뀌지만은 그 근본 뼈대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에까지 가게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일관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장단을 갖다가 전부 다 독립적으로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를 놓치게 못하겠네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그거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음악 중에서 그 장단이 혹시 없는 음악도 있을까요? 네. 전통 음악 중에서는 장단이 없이 그냥 연주하는 음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 음악의 이제 범패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범패에 사용되는 음악들은 이제 단성 음악이라서 여러 명이 똑같은 가락을 이제 쭉 이렇게 길게 이제 느리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제 부르는 음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이 따로 없죠. 그런 음악이 있고, 또 기나리랑 같은 경우도 음악이 엄청 느리죠. 이별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아주 음을 갖다 길게 끌고 유장하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단이라는 것이 없이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또 이제 이 장단 중에는 이 여러 가지 2박이라든가 3박이 이렇게 혼합된 장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로 혼합 장단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장단이 이제 엄모리 장단이죠. 그래서 이 엄모리 장단은 덩더 쿵, 쿵더 쿵 해서 이제 8분의 10박 장단으로 돼 있는데, 이 3박과 2박이 합쳐져 갖고 이제 5박이 되고,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8분의 10박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장단 중에는 이렇게 이 엄모리 장단처럼 이런 혼합 장단이 있고, 또 이제 그 혼합 장단을 보면은 3박과 2박, 3박 하면 이제 8박인데, 이 8박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8박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장단을 이루는 그런 장단도 있어요. 그 동해안 지역의 그 무학 장단인 그 청보 장단 같은 것을 보면은 이 8박이 여러 개가 모여서 큰 하나의 장단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 웃다리 풍물의 이제 칠체 장단 이런 것도 이제 36박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불규칙한 여러 가지 혼합 장단으로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장구나 북이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장단을 못 배우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장구 대신에 할 수 있는 장단을 가르치는 방법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장단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구음으로다가 장단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 이제 제가 뭐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거리 장단을 입장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국거리 장단이 갖고 있는 빠르기라든지 강약이라든가 호흡이라는 것이 이 구음 속에 이제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장단을 통해서 장구의 장단을 아주 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숫자로다가 풀이하는 장단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숫자 장단이다 이렇게 하고, 또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손뼉 장단. 또 이제 보통은 장구를 치는 대신에 이제 무릎을 좌우를 치면서 이제 장구 대신에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무릎 장단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말 장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말 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사 장단을 보통 연주를 하는데, 뭐 안녕, 안녕, 여러분들 안녕,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입장단을 하면서 장구를 배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말장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장난이 뭐 듣기에 랩 같고 그러겠어요. 네, 리듬이 그렇죠. 있다 보니. 네,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장단 표현법이 있는데, 장단을 잘 연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장단을 직접 연주하기 전에 입장단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구음으로다가 장단을 구음으로다가 많이 연습을 해서 그 장단이 갖고 있는 강약이라든가 빠르기 또 호흡 이런 것을 내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입장단을 많이 연습하는 게 상당히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구의 그 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편을 치는 방법과 채편을 치는 방법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북편을 칠 때는 이 쿵이라는 소리가 아주 잘 날 수 있게, 이게 깊이 있고 소리가 잘 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쳐야 북편은 되겠죠. 마치 북처럼 이렇게 둥에서 울리게 그렇죠. 치고 네. 채편은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그렇죠. 치고. 맞습니다. 그래서 북편은 쿵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넓게 울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겠고, 이 채편은 따 하고 아주 명료하게 이 따 소리가 나야죠. 따 뭐 이렇게 소리가 좀 이렇게 뭉거해진다든지 또뭐 겹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연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타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 수준도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독일로 음악 대학교를 많이 가면은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또 막 다 1년을 배우고 그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장구 배울 때도 처음부터 그런 타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네요. 그렇죠. 이 타법을 처음에 잘못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타법을 정확하게 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이 타법을 완벽하게 이제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단을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이걸 몸으로 이제 가락을 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단이 갖고 있는 그 리듬 형태를 겉으로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서 이 몸으로다가 가락을 타고 간다. 이 흐름을 갖다가 잘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흐름을 타질 못하면 아주 음악이 뻣뻣하고 이렇게 표현력이 없는 그런 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음악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치 몸으로 연주하듯이 그렇죠. 그 몸에 그런 이제 이렇게 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네요. 특히 이제 춤 음악을 반주할 때는 연주하는 사람도 춤의 어떤 동작에 맞추어서 이렇게 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구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상대방, 반주를 하는 상대방의 그런 노래라든가 기악곡이라든가 또 이런 춤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은 장구를 잘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기악을 연주하는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흔히 그 판소리 하면은 명창이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고수분들을 명창이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호흡이 중요하면은 북치는 분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소리에서 일고수 이명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고수요, 두 번째가 이제 명창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고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잡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판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판소리의 흐름을 갖다가 고수가 캐치를 하고 그 흐름의 어떤 그 빈 곳을 갖다가 이 고수가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까 이제 음향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을 갖다 음이라 그러고 고수를 양이라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가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에 있어서 특히 이제 판소리라든가 이런 음악에 있어서 이런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공연이나 연주는 실패한 연주, 실패한 이제 공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서양 오케스트라는 각자 메트로놈을 켜고 연습을 하다가 공연하기 전에 몇 번 이렇게 맞춰보고 공연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음악은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우리 음악은 이제 상당히 서로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판소리 완창을 한다든지 또 뭐 경연대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보통 뭐 1년, 뭐 2년 막 이렇게 이제 이 고수와 호흡을 많이 맞춰요. 그리고 고수를 한 명 선정을 하면은 항상 그 고수와 이제 공연을 같이 하게 되죠. 다른 고수와 호흡을 맞추려면은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수를 지정해서 해놓고 그 고수와 주로 공연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이렇게 리듬에 대해서 또 장단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전통 문화가 더 발전할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